오늘 저는 도쿄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평범한 집은 아닙니다. 월세 60만 원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0.6평짜리 공간, 월세 120만 원에 창문조차 없는 밀실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곳, 차마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작은 공간에서 짧게는 몇 달, 심지어는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살아보면 어떨지, 오늘부터 3일 동안 전혀 다른 세 개의 공간에서 지내보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 안시노야도라고 하는 여성 전용 캡슐 호텔인데요. 캡슐 호텔이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의 특이한 점은 장기 체류 플랜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소 월 60만 원에 숙박, 식사, 온천을 포함해 한 달 혹은 그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와도 바로 생활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래서 저 캐리어도 놓고 왔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프론트와 욕탕, 2, 3층에는 캡슐, 4층에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먼저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을 한 뒤에 욕탕에 있는 라커룸에 짐을 보관했는데요. 오케이. 이게 제 방이에요 하는 거네요. 짐을 넣고 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캡슐실은 손목밴드에 카드키가 있어야 열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엄청 많은 캡슐들이 보입니다. 2층에만 무려 91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위층으로 골랐더니 등반을 해야 하네요. 여기가 오늘 제가 지낼 캡슐입니다. 보시다시피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할 정도의 높이에 딱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일단 다행히 지금 이 캡슐 호텔 안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여기 캡슐 호텔 체크인 시간이 원래 3시예요. 근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사람들만 12시부터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들어왔고요. 한번 캡슐 호텔 내부를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면에는 작은 환풍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알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니까 조도 조정도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충전기인데 변압기가 무료로 대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 각 캡슐 룸마다 화재 경보기가 따로 있어요. 와, 귀엽게 미니 선풍기도 있고요. 귀마개, 와이파이, 헤드폰이 있어요. 텔레비전 볼 때 헤드폰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이 TV는 24인치. 근데 이거 움직여지잖아. 두각도로도 할 수 있고. 와, 이제 여기 옷걸이도 있고, 그리고 거울 있고. 자, 여기에 자세한 이용 방법이 좀 적혀 있는데, 캡슐 호텔은 일본 법상 잠글 수가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귀중한 물품은 보관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몇 달씩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캡슐 장기 거주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굉장히 내야 하는 금액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보증금 이외에도 집주인에게 사례금으로 월세 1, 2개월치를 추가로 내야 하고 중개수수료, 보증회사 가입 비용 등 초기 비용이 꽤 발생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기, 수도, 인터넷 등 생활 비용도 발생하고요. 근데 그런 비용을 하나도 낼 필요가 없고 식사, 온천, 와이파이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월 60만 원에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만 와도 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게 일단 세면용품만 해도 샴푸, 컨디셔너, 세안제, 메이크업 리무버, 바디타월, 화장수, 바디로션, 헤어로션, 왁스, 브러쉬, 드라이어, 고데기, 칫솔, 면도기, 섬유향수, 콘택트 렌즈 보존액 등 수십 가지 용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데기가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기도 있고. 빨래를 위한 세제와 섬유유연제, 옷 다림질용 다리미, 돌돌이, 구두 닦기, 심지어는 안경점에 있는 초음파 안경 세척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씻어서 짜잔. 와, 깨끗해졌다. 대박.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비용이 월 60만 원이에요. 추천하는 대상으로는 집을 빌릴 정도는 아니지만 거점이 필요한 사람, 고정 비용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고 싶은 분, 중장기 출장 혹은 연수 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고 있는 분, 이사 사이에 머물 집을 찾고 있는 분, 미니멀리즘을 체험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적혀 있어요. 야, 이렇게 비좁고 불편한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에는 한때 이렇게 캡슐 호텔처럼 생긴 곳을 아예 임대를 주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탈법 하우스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곳도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캡슐 호텔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분께 실제로 여기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요. Do most people here Yes. stay long time? Yes, Ah. in this time also. 현재 약 30명 정도가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호텔에서 하루로 뽕을 뽑으려면 좀 바빠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뽕 뽑기 1단계.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관내복과 수건을 챙겼습니다. 아니 옷도 수건도 제한 없이 마음껏 쓰고 통에 넣어두면 세탁도 해준다니 좋은데요? 관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4층에는 모두의 거실이자 식사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5시부턴 간식까지 제공이 됩니다. 아, 과연 어떤 식사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 외에도 미소 된장국과 각종 음료, 커피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안마왕이라 불리는 안마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료로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음식이 나오는 5시까지 할 게 없어서 방으로 돌아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캡슐 사이즈 재는 걸 깜빡했는데 바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딱 100cm, 높이 96cm. 딱 제가 앉았을 때 요만큼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길이 195cm. 일본에서 캡슐 호텔의 평균적인 규격이 100 곱하기 200 곱하기 100이래요. 이게 딱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딱 대형견 집 2개 붙여놓은, 리트리버가 사는 집 2개 붙여놓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공간을 평수로 하면 약 0.59평입니다. 제일 불편한 건 어쨌든 일어설 수 없다는 거, 계속 무릎 꿇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물론 작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았는데요. 일단 TV도 볼 수 있고요. 막간 복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월은 아키하바라에 있는 남성 전용 캡슐 호텔로 향했는데요. 와, 지금 보면 이 건물이 다 캡슐 호텔인 겁니다. 알죠? 엄청 큽니다. 저희가 따로 간 이유죠. 여기는 남성 전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요. 와,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다. 여기 비데가 있고 깨끗합니다. 아키하바라답게 로비에는 피규어가 있네요. 여성점과 다르게 남성점은 만화가 조금 더 많았고요. 머무는 사람들끼리 이용하는 냉장고도 발견했습니다. 다섯 시가 되어 저는 다시 로비로 향했는데요. 로비에 가니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음식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5시가 되니까 이것저것 생겼습니다.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술이 생겼어요. 5잔까지 마실 수 있다고 하고요. 와인도 있습니다. 코리안 비니걸 드링크? 아, 이거 엄청가 보다. 무료 아이스크림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료 팝콘도 있습니다. 짜잔. 이제 저는 저녁 시간까지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팝콘과 음료를 마시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라면이 생겼어요. 게스트당 한 번씩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뭔가 저녁거리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간식 아닙니까? 라면 국물은 소금 맛으로 골랐고요. 옥수수 콩과 죽순을 얹으면 완성! 저의 작고 소중한 저녁입니다. 국물이 일단 굉장히 슴슴해요. 제가 예전에 시오라면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소금물에 면을 넣어서 먹는 느낌. 네, 이걸로 배가 안 찬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먹을 게 한참 남아있더라고요. 두 번째 먹을 음식은 이겁니다. 다시차즈케라고 오차즈케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먹으라는 얘기 없으니까 배고프면 더 먹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고 후리카케를 뿌린 다음에 여러 절임을 넣어서 물을 부으면 완성입니다. 엄청 향긋한 냄새. 미니 오차즈케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서 바로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완전 배부르다. 자, 저는 이제 후식까지 먹으면 끝.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이곳의 단점은 딱 한 가지예요. 창문이 없어. 정확히는 창문이 있긴 한데 열리는 창문이 없어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긴 하지만 바깥 바람 쐴 공간이 없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라운지에 조용하라는 말이 안 써있는데도 다들 혼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 그것도 조금 답답해요. 스터디 카페 와 있는 기분?
이제 일도 하고 저녁도 먹었겠다. 마지막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목욕. 아까 말했듯 목욕탕 안에 어메니티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도 됐고요. 뜨끈한 탕을 즐긴 뒤엔 텐트 사우나라고 하는 작은 사우나 구역에서 후끈하게 땀을 빼고 거의 인간 세척기 수준의 자동 샤워를 즐겼습니다. 완전 개운하게 목욕하고 왔습니다. 사우나 안에서 한 일본인 여성분이랑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6주째 묵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동안은 요리도 할 필요 없지, 청소할 필요도 없지, 뭐 관리비 낼 필요도 없지, 사우나 있지. 너무 저렴하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여기 사람들이 장기 체류를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소리 두고 나는 거였잖아요. 자, 이제 저는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침이 되니 어제와는 다른 메뉴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카레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라운지. 아침에 카레랑 미소된장 합격.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식 아침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서양식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시리얼이랑 요거트. 그리고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센서에 대고 안녕 하면 나만의 작고 귀여운 팬케이크가 나옵니다. 잘 구워졌다. 자, 2차전은 요거트와 시리얼 그리고 팬케이크입니다.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맛있어요. 참고로 남자 쪽 숙소에는 팬케이크가 없는 대신 리조또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를 찾아 바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까랑 분위기가 참 다르죠?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온 장소는 이 상점가 안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마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수도 있을 넷카페, 일본식 PC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장기 거주자들이 주로 머문다고 하는 곳입니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일정한 거주지 없이 넷카페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넷카페 난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도쿄에만 약 4,0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집을 잃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여기는 아예 장기 체류형 넷카페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아파트에 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가게를 내고 싶어서 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와주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하루만 머무는 고객도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도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넷카페 중 하나인데요. 무려 일주일에 9만 원대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5시부터 입실이 가능해서 지금은 아예 안 되나 봐요. 안을 들여다보니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만 이용객들은 있었고요. 아래에 쓰인 글을 보니 현재 일반 고객의 입장을 거절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단기도 받는다는 이야기만 보고 왔는데 지금 뭐 만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사는 사람들만 받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입장이 어려울 수 있겠는걸요? 실제로 추후 재방문을 위해 메일로 문의했을 때 현재 만실이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이상 운영한 넷카페답게 내부는 세기말, 복고풍 감성이었고 캡슐 호텔보다 더 좁아 보이는 작은 칸막이 공간에 커튼을 치고 지내는 형태인 듯해요. 리뷰에는 청결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렴한 가격과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장님의 배려에 대한 좋은 리뷰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또 이 지역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는 못 갔지만 한번 다른 넷카페로 이동을 해볼게요. 제가 대신 온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넷카페도 장기 숙박 플랜이 있는데요. 한 달에 13만 5천 엔, 무려 120만 원 이상 합니다. 이 정도면 딴 데서 월세 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넷카페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장기 체류를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선 넷카페보다 비싼 곳인 만큼 실내가 매우 깔끔하고 방마다 카드키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독립된 개인실을 제공했습니다.
와, 신발이나 슬리퍼는 여기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이 정도 사이즈 되네요. 약 121cm. 세로는 150cm, 약 184cm. 그러니까 키 184 이상이신 분이 여기 오면 다리 뻗고 자기 힘들 수 있겠네요. 약 0.7평 정도로 제가 머물렀던 서울고시원의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누우면 누웠을 때 이 정도 공간이니까 다른 방 기준으로 하면 딱 요만큼의 공간이 남겠네요. 이 정도면 키 180 이상인 분들은 확실히 못 들어오시겠는데요.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는 게 옷걸이도 있고 거울도 있고 여기 등받이 좌석도 있고 쿠션도 있고 TV, 휴지도 있고요. 쓰레기 봉투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야, 이게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개별 에어컨이 있으면 좀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에어컨은 대부분 히터랑 냉방이 같이 되거든요. 이런 냉난방만 돼도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에어컨 말고도 환풍구가 2개나 있어서 좀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화재 경보기도 있네요. 이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최적화를 해놓은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기에만 한 층에 15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은 15개인데 샤워 시설은 6개, 화장실이 5개, 3방당 1개 정도? 사실 저희가 넷카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용한 적 있고 넷카페 중에 사실 천장이 뚫려 있는 넷카페 형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완전 개인실, 하나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머물자면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10월은 조금 다른 방을 예약했는데요. 와, 좁지만 일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근데 어떻게 자지? 이게 머피룸이란 특이한 룸이던데 이거를 눕히면 침대가 된다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자는 거야. 여기 그리고 조그만한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와우. 여기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저 히피가 예약한 그 싱글룸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같은 방 사이즈인데 침대가 좀 작다는 거.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걸 들면 책상이 생겨서 이제 좀 일하기 좋다는 거. 방이 좁으니까 캐리어 들고 오기 힘들어요. 캐리어가 여기 쏙 들어갑니다. 완전 여기를 위해 만들어진 캐리어인 것처럼 들어가고, 이런 데도 뭔가 짐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캡슐 호텔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의 시설은 방 밖에 공용으로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화장실과 세탁실.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 20분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기, 생리대나 팬티 이런 것들 뽑아서 쓸 수 있는 자판기 있네요. 유니클로 팬티네. 나머지 시설은 바로 옆 본관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자. 본관에 가니 더 다양한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본관에서 바로 이어진 세븐일레븐이 있었는데요. 문 하나만 지나면 바로 편의점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락 있으니까 뭐 식사 여기서 도시락 사서 먹어도 되겠다.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있으니까 뭐 식사도 해결이 되네. 이 슬리퍼 신고 나올 수 있는 편의점이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본관 2층에 있는 휴식 공간에 가봤습니다. 공짜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와 24시간 무제한 제공하는 카레와 밥, 그 외에도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 넓고 쾌적한 휴게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에 갔던 캡슐 호텔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시설이 다양하네요. 이렇게 혼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대박인데. 저희는 관내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밥이 2종류야? 요거랑 백미밥과 죽순과 당근이 들어간 밥 2종류에 카레를 부어 먹는 간단한 저녁 식사입니다. 일본 카레 맛. 부드럽고 우유 맛 나요. 맨날 카레를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세븐일레븐에서 뭐 야채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던데. 맛있는데 더 먹을 수 있겠는데 나? 나 한 그릇 더 하러 간다. 하하, 복귀. 의외로 너무 맛있는데?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생각보다. 식후엔 디저트죠. 이 넷카페에선 특별 이벤트로 빙수를 무료 제공 중입니다.
셀프로 원하는 맛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난 딸기 좋아해서 잔뜩 넣어야지. 각종 과일 토핑과 시럽을 마음껏 넣을 수 있고요. 짜잔, 이 빙수가 무료. 생각보다 굉장히 푸짐한 빙수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와, 내가 여기 장기 체류 중인데 이런 이벤트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일주일 내내 설사할 때 하도 먹어서 맛있지? 왜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걸요? 그러니까 하나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본관의 다른 층 구경을 가봤는데요. 와, 여기는 방이 훨씬 많아요. 총 몇 개야? 63개 방이 있나 봐. 여기는 저희가 머무는 시간에 비해 방들이 훨씬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방 환경이 되게 좁다. 방 하나나 칸 사이즈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 이렇게 방이 좁고 많으면 본관과 신관 가격이 다를 것 같아 직원분께 여쭤봤는데요. 価格が違いますか? 同じです. 아, 同じです. 가격은 같다고 하니 여기 머무시는 분들께는 좀 더 넉넉한 신관을 추천드립니다. 식사도 마쳤으니 이제 목욕을 할 차례입니다. 아, 저기 안에는 귀중품 보관한 데가 없나 보지? 잘 가. 오늘도 목욕시설은 이전에 갔던 캡슐호텔과 비슷했습니다. 내 카페에서 목욕도 가능하다니. 아, 개운해라. 목욕하고 돌아온다.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캐리어 정리와 영수증 정리를 좀 했고요. 정리 끝. 자, 저희는 편의점에서 내일 먹을 아침을 샀습니다. 이게 제 방에 놀러 오시죠. 야, 여기 진짜 사는 사람 같다. 그치? 와, 이 냄새까지, 이 꿉꿉한. 아, 이거 에어컨 켜야겠어. 임지훈 씨는 넷카페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12시간이요. 12년이요? 12시간이요. 12개월이요? 아, 들어와서 밥 먹어, 빙수 먹어, 온천해. 나름 힐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넷카페 이번에 4번째 이용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경험이 꽤 만족스러워요. 특히 넷카페의 장점은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가령 뭐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을 때, 그럴 때 3시간, 6시간 이렇게 짧게만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월요일은 목욕하는 날이라고 해서 426엔에 샤워, 온천, 식사, 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짐도 무료로 맡아주시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잠깐 쉴 곳이 필요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는 동안 몇 번 깨긴 했는데 그래도 어두우니까 계속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시원이랑 진짜 비슷하게 소음이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갔던 넷카페는 방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제 옆방에 콘센트에 꽂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근데 여기는 방끼리의 방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은 방음이 안 되니까 복도에서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아침 운동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하루 만에 여기 사는 사람 다 됐네요. 무료 음료도 한 잔 뽑아볼까요? 1인당 한 잔 무료로 음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콘소메 한 잔이 나왔습니다. 이 스프 먹는 느낌 좋은데? 그렇게 무료 음료까지 알차게 즐기고 체크아웃을 했고요. 이제 저희의 마지막 행선지 미나미 센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도쿄 유일한 슬럼이자 일본 3대 슬럼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룬 해외 유튜버 채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역에서 내렸을 때 느끼는 분위기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의 평범한 역 중에 한 곳에 들른 느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슬럼의 이미지랑 다르게 생각보다 조용하고 깨끗해요. 여성분들이 홀로 걸어다니는 걸로 봐서 생각만큼 우범지대라는 느낌은 없는데요.
근데 또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더 궁금하네요. 여기가 왜 도쿄의 슬럼으로 불리는 건지. 일단 숙소를 찾기 전에 동네 구경부터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이곳의 특이한 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일 먼저 건물들에서 낡고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대부분 쇼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요. 이런 게 전형적인 쇼와 시대 건물이래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기와가 얹어져 있는. 와, 이런 건물도 진짜 레트로 감성이죠. 와, 이거 진짜 뭔가 요즘에 볼 수 없을 것 같은 건축 느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바로 100여 개에 달하는 작은 호텔들인데요. 대부분 가격이 바깥에 적혀 있고 1박에 2만 원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숙소를 도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숙소를 뜻하는 야도라는 단어를 거꾸로 부르는 은어로 주로 일본 고도 성장기에 대도시로 모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묵던 간이 숙소를 말합니다. 다다미 2장, 약 1평짜리 공간에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 쪽방과 비슷합니다. 도쿄에서 이런 도야들이 밀집해 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 과거에는 사냐라는 지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드는 장소다 보니까 음주, 폭행, 폭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을 했고 야쿠자 문제까지 얽히면서 일본의 우범지대, 슬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해요. 유명 만화 내일의 조의 배경이 된 거칠고 가난했던 노동자들의 동네 역시 이곳입니다. 여기 그리고 보면 지금 돌아다닐 때 그 경찰이 순찰 다닌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집집마다. 이게 주로 방범 관리가 좀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머무는 지역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도 여러 번 경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곳일까요? ここに住んでたよ。20何年も25年ぐらい。全然危ないよ。全然今全然危ない。今ドヤへ住んでいます。우리가 노예 아부나이ですか? 아무나그나요. 예전에 이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는지 여쭤보니はい。もう78だから仕事できないから。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두 분 모두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셨는데 과거와 현재 이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それはもう年寄りばっかり。みんな生活のやつらだから。 일본 경제가 침체되며 일용직이 줄고 자연스럽게 여기 모인 노동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현재 도야에 사는 90%가 생활보호급여를 수급하는 독거노인이 됐고 분위기 자체도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렴한 숙소를 찾아오는 외국인과 새로 지어진 맨션에 입주한 젊은 가족도 많아졌고요. 사실 10월도 3년 전에 이곳에 왔었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와서 그저 레트로 감성의 아기자기한 동네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저희가 머물 만한 도야가 있는지도 여쭤봤는데 外国人ダメ。ダメ? 特にあるな外国人泊まってる。でも普通はみんなダメ。入ることできない。入ることもできない。できない。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할 만한 저렴한 식당을 여쭤봤는데요. あそこの弁当屋だけじゃん。あそこは日本一安い。私たちも帰る誰でも帰る。話的ですってそういうわ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で弁当買えばいいんだ。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저씨와 헤어진 후 저희는 도시락을 먹을 만한 장소를 찾아 근처 공원에 왔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이제 타마히메 공원이라고 이 도야가이의 거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도야가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어울리고 쉬고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 타마히메 공원이었대요. 그게 지금은 근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확실히 어르신들 계시고 공원에 계신 두 어르신이 저희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거셨는데요. この地域は危ないですか?危なくないよ。前は危なかったんだよ、この町は。女の子来れなかったんだよ。 아 여자는 올 수 없었다. 아, タクシーのうちはもう来れなかった。 아, 玉島公園、みんないる。 아, 아, 홈리스. ここに 아, 이분 집이네. あなたのそうそう。 아, お家ね、お家だよ。 알고 보니 저희가 공원에서 봤던 파란 텐트가 전부 여기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집이었습니다. ここで以前は日雇い労働者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そうがそう、いました。前に、そういう仕事して、みんなここで流れてきて、それがダメになっちゃい、そうなここにいる。 아, 저희는 마침 도시락 먹을 곳을 찾던 중이어서 여기서 식사를 해도 될지 여쭤봤는데요. 大丈夫ですか?大丈夫だよ。あーお弁当買ってきて。マリア。あ、マリア弁当な。 아, お願いします。 부족한 일본어 덕분에 오해를 샀는데 그 김에 계획을 바꿔 함께 도시락을 먹기로 했습니다. 来て一緒にご飯を食べます
はい。マリア弁当ね。 아, 마리아 벤또. 자, 저는 어쨌든 이 동네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여기서 마주친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 바로 한 골목만 나와도 뭐 이렇게 젊은 분들, 여성분들,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예요. 저희는 아까 추천받은 마리아 식당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식당의 도시락은 정말 저렴했는데요. 도시락 하나에 1,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卵焼き弁当と海苔弁当と定食お一人ね、3個まで。 아, 한 명당 3개씩 드세요. ですから、일단 2人別に買う形だと4個買います。 아, 야. 이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생활보호수급자분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 합니다. 오이시소 데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생하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일반인들도 다 먹어도 된다,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다 하시고, 저와 실제로 기다리는 동안도 이 동네 젊은 분들이 좀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샀고 가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츠? ああ、すいません。持ってけ。 잘했어. ここよ。前までここにいたの。 저희도 함께 앉아서 늦은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終わっちゃった。ね、ピース。 피스. 玉島公園のピース。だけどみんなさ、みんな来るんだよ。じゃあお兄さんタバコ吸います？お酒飲みます？みんな買ってきてくれる。それは本当は嬉しいよね。みんなほら仲間だからみんな。 그러게. 갑자기 제 옆에 있으신 분이 지금 알몸을 벗기 시작했는데요. しないね。 나이 좀 됐어. 피스. 지금 놀라운 게 제 바로 앞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알몸으로. 일본은 혼욕 문화잖아. 약간 그런 거 경험하는 느낌이라거나. 이런 거에 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나도 지금 놀라는 중이야. 아무런 감정이 들잖아. 놀랍게도. 2人はここにどれくらい住んでいましたか？ 16年。 주력군에. 16年。ここで過ごすのは大変ではありませんか？うるせえこの野郎てめえこの野郎。警察がもしここにいる人々を解散させようとしませんか？しません。ない。 심하세? おまわりがこの公園に来なさいって言うの。 아,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そこら中で酒飲んでるでしょ。そしたら玉島公園の中に行ってあそこは大丈夫ですか？ 그렇게 한참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私たちは行きましょう。話を共有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ぜひ健康にしてくださ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また来てよ。 맞다? 何年後でもいいけど。 오. 피스. えい。 자, 겐키니.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각자의 이유로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저분들도 한때 여기서 또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셨다고도 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또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라는 말 듣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잘 곳을 찾아봐야죠. 이제 저희는 오늘 저희를 받아줄 도야가 있는지 찾아보려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야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야, 이건가 봐요. 여기가 가장 오래된 도야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도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안에 공기는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브리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브리 도야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옥상 가서 봐도 되는데. 屋上上がれるから。 아, ここで住んでいますか? 主人ですよ。 아, 시즌ですか?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よかったらどうぞ。まあそんなね綺麗なあれじゃないけど。 천천히 가래. 아, 그래? 이야. 우와. 와, 이런 자연 친화적인 도야가 있다니. 야, 근데 여기 조심해.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데 보면 지금 다 깨져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무너지기 딱 좋아. 그러네. 와, 진짜 시월 무섭겠다. 이거 비아페라 타냐고 갑자기. 근데 올라가면서 목이 한 10방은 뜯긴 것 같아. 아야! 여기 조심해. 여기 나무 머리 박았어. 우와. 와, 옥상도 장난 아니야.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장소가 있어? 이거 일부러 기르시는 건가? 지금 막 다양한 식물들이 화분에 있어요. 키우시는 건가? 와우. 정글 탐험이다, 정글 탐험. 와, 나 덕분 아마존. 조심해. 여기까지 가볼 수 있대? 와. 여기 이제 더 이상 막힌 길에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와,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라니. 진짜 충격적인 게 이 뒤의 풍경이에요. 바로 뒤에는 그냥 멀쩡한 건물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건물 홀로 하나만 약간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와중에 저기에 스카이트리가 보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와,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니 더 실감이 나지 않네요. 와, すごいでしょ 신세界ですね. 山梨の田舎から私の実家があって土をトラックで運んで、はい。そして植え上げてあ、こそしてこの上に。そうそれで作ったんですああ、え今ここに住んでいますか？住んでますあーまあ今 4,5 人しかいないけどねお客さんね少ないんです、あーはい、前はね20人ぐらいいたけどね誰でもここで住むことができる。そうなんですよ一泊1700円かな昔からもう何十年あげない30年かなあげてないねそれでももう3人か4人ぐらい福祉っていうかわかりますあ、はいはい。福祉の方が入ってたんですよここは何年前からドヤで。もう戦争前ですから50年以上 너야? そうそうそうドヤのねここが一番古いドヤですか？ここでだと。思いますねあ、もしよかったら上がっていいでしょここから。うんここから上がればいいです大丈夫です上がって入るの。上がればわかるからゆっくりどうぞあ、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이쪽이 입구였구나. 이게 어느 게 문이야? 이게 문이야? 물어봐야 되나? 아, 그거구나. 대부분 저 1층으로 출입하는데 우리의 모험을 위해서 2층으로 출입하라고 하신 것 같아. 아니 엄청 뒤져서. 아니 세상에 거미줄이 엄청 와 이건 진짜 각오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세상에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누군가의 방이네. 1층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안 살고 있어 그런가? 그런가 봐 이야 여기도 다 거미줄 천국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와 아래는 이런 상태는 아니겠지? 야 절로 갈 수 있긴 하다 더 여러분 제가 사실 거미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인 풍경인데 도대체 왜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공간에 다 들어봤지? 여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맞겠지? 와, 이 와중에 초인종이 있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じゃあお気をつけて、はい。ちなみに自慢するようだけど、はい。柔道あ、オリンピック候補だった昔今85ですけどね俺の人生大したことないとどうしたらいいかですよ禅のいい先生に巡り合って、そこで修行してねまだ悟ってないですよ残念ながらねなんでこんなとこにねこんな大きなね木があるんだろうって気になりますね。はいはい。おしゃれですけど。はいはいはい。お元気でね。あ、元気に。楽しい人生をどんどん送ってください、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差別感絶対ないですから。あ、はい。韓国の繁栄を祈って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方が頑張って日本の思い上がりでね、戦前はねああいうふうな皆さんにねご迷惑かけて。私もよく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れが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きげんよう。 와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거든요. 모기를 한 30방울 물렸지만. 그러니까 얼굴에도 물리고. 예상치 못한 모험을 마치고 이제는 진짜 잘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스미마센. 직원분이 안 계시는데. 스미마센. 안쪽엔 사람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지금 클로즈도 됐다는데? 스미마센. 벨소리는 울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네. 스미마센. 안 계시네. 스미마센. 스미마센. 스미마센.
部屋ありますか？あ、満室。外国人もここに泊まることができますか？あ、住んでる人もいいですか？ワンデイのワンデイ、長い期間だけ. 근데 다 이런 거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대부분의 숙소가 직원이 없거나 하루 이틀 숙박은 받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직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すいません。お泊まりできますか？宿泊できますか？女の人いるじゃん。女はダメですか？ダメダメダメ。あ、男だけ。二人で泊まるって言うんでしょ。はいはい。福祉の老人用だから。아, 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이곳저곳 가봤는데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없거나 장기 숙박만 받거나 뭐 외국인은 잘 안 받아주거나 뭐 여자는 받기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도야에서 묵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관광객한테도 열려있는 숙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도야였던 곳을 저렴한 호텔로 개조한 곳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중 한 곳에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숙소는 재밌는 게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 자판기로 숙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야보다 일단 가격이 훨씬 비싸죠? 1인에 3,800엔. 이건 먼슬리 페이. 월 93,000. 아, 월 93,000원. 아까 도야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 뭐야? 와, 무슨 호텔이 이렇게 작아? 아니,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호텔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도야가 다다미 2장 혹은 3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2인으로 예약해서 다다미 4장짜리예요. 근데도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서 2명이 어떻게 자지? 폭이 고작 150cm밖에 안 되고요. 비 하나. 이 둘이 조금 안 되네, 그지? 길이가 총 3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려 경차 주차장 한 칸보다도 작습니다. 캠핑카보다 넓은데? 이쪽에는 냉장고, TV, 짐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에 헤어드라이어, 거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조그만한 책상이 있습니다. 개별 에어컨도 있네요. 공간 소개는 이걸로 끝입니다. 참 심플하죠? 참고로 이 숙소에는 출입 시간 제한이 있어요. 11시 50분부터 7시까지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 나오는 기계, 세면실, 쓰레기 분류하는 곳. 여기는 남녀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변기가 있고 이런 곳에도 비데가 되는 일본. 그치. 이런 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이거를 지금 총 16개의 방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도 욕탕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남녀가 같은 목욕탕을 시간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내부는 지금까지 중 가장 평범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도 있어요. 그러네. 아까 우리 돌아다녔던 도야거리가 다 보여. 그러게. 그 당시 여기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실 도쿄의 빌딩,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다 세웠다고 하거든요. 어느 도시나 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경우에는 이런 그림자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제가 여기 조사하면서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사냐 블루스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 동네에 담긴 애환을 정말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오늘도 일은 고됐지. 남는 건 소주를 들이키는 것뿐. 어차피 사냐의 도야 사이. 달리 할 일이나 있겠어. 홀로 마시는 술 한 잔에 돌아갈 수 없는 옛 시절이 그립구나. 울고 또 울어본들 무엇하나. 이제는 사나가 내 고향인 것을. 공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는 버려질 신세라네. 사람들은 사냐를 나쁘게 말하지. 하지만 우리들이 사라진다면 빌딩도 도로도 만들어줄 수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도쿄의 빈곤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지나다니면서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붙이니까 꽉 찼어. 이렇게 꽉 차네 이거. 천장 보면 더 느껴져. 뭔가 굉장히 좁고 길쭉한 방이죠. 복도에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베란다에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며칠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간 숙소들이 여행자에게는 하룻밤 저렴하게 묵어갈 수 있는 재밌는 숙소지만 누군가한테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씩, 심지어 이런 도야 같은 경우는 정말 반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집이라는 걸 좀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행할 때랑 같은 공간이지만 훨씬 더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다음 꽃나라에서. 고맙습니다. 잘.